여쭤보고 싶은 게 제 주변에 이제 정대리, 권사원 같은 사람, 아니 권사원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정대리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계가 높은 연로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요? 네, 없는데 또 이제 대기업 다니까 많은 주니어 이제 사원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 정도의 직원들이 있나요? 네, 있고요. 네, 제 주변에도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원래는 보통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거나 부모님께 받아서 용돈을 썼는데 취직을 하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기는 거죠 매달.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씀씀이 씀씀이가 커지고 그게 고정이 되고 그러다가 나는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친구는 더 많이 벌고 있고 거기서 또 자괴감이 들면서 소비는 더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차를 사게 되고 뭐 재테크는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양극화된 것 같아요. 정대리와 권사원이 한 불과 5년? 10년? 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정대리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책을 다 읽고 권사원, 정대리 하면서 요즘 젊은 특히나 이제 20대 후반 권사원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나?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네. 근데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모수는 많아졌거든요. 근데 네,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서 낙오된 사람이 정대리처럼 돼요. 어떤 투자를 계속 하려다가 계속 실패를 맛보고 아니면 이거는 너무 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쓰자 이런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노력하다가도 하다가도 안 되는 거를 좀 몸소 깨달으면서 이게 한두 푼씩 그냥 절약을 해가지고 그 집값 오르는 거를 이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재테크를 하기로 딱 마음 먹는 순간부터 저금을 하고 소비를 좀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이 좀 쌓여요. 그런데 자산은 완전 쫙 더 빨리 간단 말이죠.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고 현타를 느끼면서 돈은 모아놨겠다 하니까 이 돈으로 그냥 딴 걸 사버리는 거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사치품 같은 것도 사고. 제 주변에 정말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정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대리 같은 케이스도 있고 저는 너무 이거를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의 그런 심리나 정말 인스타 속에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작가님도 분명히 이제 지금 회사에 다니시니까 대기업이시죠. 회사 이름까지 제가 여쭤보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어쨌든 주니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책에 있는 우리 송 과장님처럼 이렇게 조언도 하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해요.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예민한 게 자기가 얼마 있는지 이런 거를 오픈하기가 되게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뭐 한번 잘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 오픈하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뭐 제가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그런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서 제 시간을 투자해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신입사원 때는 그런 분이 안 계셨을까? 저한테 그런 분이 되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죄송해요. 거절. 능력이 안 돼서. 그럼 우리 작가님도 이제 어쨌든 직장생활 하시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송 과장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 조직 내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최 부장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저희 회사의 팀장님들을 보면 저는 팀장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팀장이라고 해서 팀원들한테 막 시키지도 못해요. 좀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 부장을 쓰게 된 계기도 우리 사회는 계속 김 부장을 변화라고 하는데 이 부장급들을 이런 50, 60대 좀 낮게는 40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라고 강요하는 동시에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고 어떤 방향 지시도 필요한데 그런 그 심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부동산과 어떤 결혼 이런 그 굵직한 네. 소재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저는 내면의 본성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언제 진짜. 글 좀 쓰셨던 분 같아요. 글을 필력이 워낙 아,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뭐 예전에 다 일기 쓰고 했잖아요. 네. 보면 그냥 내 이야기만 쓰는데 네. 그 어찌 보면 이제 시대 담론을 담으시려고 네. 의도하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안에 계신 네. 장본인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게 또 권사원하고 정대리가 나오는 2편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과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이제 낮은 직급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그 정대리 이야기 중에서 진짜 빵 터졌던 게 있었어요. 정대리 심리 묘사 중에서 카드 한도를 이제 늘려서 막 제 여자친구랑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또 가서 여자친구는 셀카를 막 찍죠. 30장이고 40장이고. 근데 이제 실물도 예쁘지만 사진 속에 더 예뻐진 여자친구가 앉아있다. 근데 옆에 있는 벽이 휘어있다. 이런 네. 거 뭔지 알아요? 알지. 하이퍼 리얼리즘인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네. 뭐 열심히 하진 않지만 이렇게 친구들 거 보고 모르는 사람 것도 보고 하는데 네. 뭔가 거기 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진짜 디테일을 다 담아주셨고 또 이제 권사원이 남자친구 경제관념이 안 맞는 남자친구랑 좀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도 남자친구한테 이제 서운함을 느끼면서 핸드폰이 1위고 닭강정이 2위고 나는 3위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죠. 제가 진짜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연인들이 있는데 네. 스마트폰을 서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식당에 가면은 네. 대화가 없으시고 네.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저는 이 작가님이 우리 이제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했다는 게 네. 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집을 사자고 하고 남자들 아까 우리 권사원도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들이나 남편들은 일단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 야 인구절벽이 와. 집을 사면 안 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네. 말 같지. 네. 그것도 어디 약간 이제 모티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예. 폭락론에 심취해서 그렇게 그걸 종교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라면값이 오르고 우리 임금이 오르고 버스값이 오르는 것처럼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남의 불안을 네. 자극해서 어떻게 보면 장사한 거거든요. 저는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또 너무 저는 이제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여자친구한테는 돈 안 쓰고 맨날 현선이네 막 현선이네 아세요? 떡볶이집? 네. 아니, 말해야 되나? 유명한 집이거든요. 아 유명한 집이에요? 네, 유명한 집이에요. 아 저는 몰랐는데 그냥 유명한 집인가 보다 생각을 하긴 했어. 기찻길 옆에 있는 그 현선이네 네. 맞죠? 네, 현선이네 맨날 이런 데 자주 가세요? 자주 가요. 오. 네, 그래서 거기는 제 느낌에는 그런 즉석 떡볶이보다 끓여먹는 즉석 떡볶이보다 거기서 만들어준 일반 떡볶이가 좀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쓴 거예요. 다 이제 현실에서 소재를 찾으셔가지고 다 현실이라니까요. 여기서 현실 아닌 게 거의 없어요. 현실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내 네. 주변에 권대리와 정사원이 있어. 네. 우리 권사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제 네. 송 과장한테. 그럼 송 과장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주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고 있을 때 뭔가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넣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뭐 소확행이란 말도 있고 네. 욜로란 말도 있지만 그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뭐 저도 뭐 그런 욜로나 소확행을 추구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어떤 뭐 공원을 가서 걷는다든지 뭐 그래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네. 근데 뭔가 사서 그런 자기의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어디에 자랑을 해야 네. 어떤 결과물이 딱 있어야 그게 마치 나의 행복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또 단적인 예로는 자기가 놀러 한강을 갔어요. 근데 놀면 되는데
자기가 한강에서 놀았다는 거를 막 사진을 막 찍어요. 맞아. 네, 그렇게 그거랑 또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노는 게 노는 건지 사진 찍으려고 노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주객 전도가 됐다고 네.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사진 찍으러 온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속 노는 시간을 낭비하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절반이죠. 그 소위 말해서 또 네. 이제 뭔가를 사고 네. 플렉스 하면서 또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사고 그냥 자기가 진짜 만족하려고 산 거면 그냥 혼자 사고 말면 되는데 네. 그걸 또 꼭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BM 떡 막 이러면서 착해 근데 올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사실 이제 적절한 수준 내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은데. 네. 그 SNS에서는 미남 미녀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나보다 그리고- 더 잘생겼어. 네, 그리고 뭐 몸도 엄청 좋고 맞아요. 막 그런 사람들 되게 잘 많은데, 살고. 네, 엄청 부자들도 많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음. 그 이유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네. 굉장히 일부고, 네. 그들의 삶과 그 허상의 삶과 현실의 나를 비교하면은 네. 네, 괴롭죠. 그럼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네. 그 정상원과 권대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작가님이 이런 의도를 담잖아. 현실을 살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정대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약간 환경이 있었다고 또 이제 배경이 나오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친구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허세나 허영심 같은 거 좀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정대리랑 비슷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막 강남의 막 부자들,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는 돼야겠지만 아무리 내가 진짜 노력을 해도 저만큼까지는 못 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욜로의 삶 어차피 그냥 보여지기만 하고 막 쓰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전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좀 정대리도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경험이나 주변인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실제 사례기보다는 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서 그렇게 썼어요. 박탈감 때문에 네네.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도 주고 싶고 근데 이제 정대리가 1억을 부모님한테 받고 부동산에 갔다가 집값의 현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네. 처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한강이 보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혼자 집을 알아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장면이 넘어가서 집을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이러면서 나름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네는 어느 동네를 생각하신 거면 정대리는 결국 어떻게 집을 마련한 걸까요? 그 한강변에 되게 가까운 거리네. 네. 되게 저렴한 전세들이 꽤 많아요. 아. 뭐 강서구, 영등포구. 뭐. 결국은 전세를 대출받아서 했던 네, 전세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대출을 쫙 끌어모아서 네. 매달 상당한 양의 아. 금액의 그 이자를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대리는 네. 월급을 타면 고스란히 월급이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지.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월급을 받으면 빵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맞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회사를 지금 못 네. 다니게 되신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살 수 있으세요? 저 지금 상태로는 네. 뭐 살 수 있을 맞벌이기 때문에 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제가 그냥 저 혼자 네. 결혼 안 한 상태에서 혼자 있었다면 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직장 다닌다고 그냥 일단 지금 자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그런 신호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나한테 집중을 하면서 내 가치를 끌어올리고 나를 원하는 곳이 더 많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져야 자기 몸값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송 과장님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네. 직장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 있는 네. 맞는 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게. 작가님 모습이 많이 투영됐다고 하니까 송 과장님은 주식은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 혹시 재테크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부동산. 아 부동산으로 아, 하시는 네. 거예요?
주식은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아예 안 해요.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제가 주식을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시장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1대1 거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어떤 거대한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그 사람의 저희 개미들이 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큰 바위 안에 개미가 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승산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예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권사원한테 좀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 이제 남자친구랑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좀 피하고 싶어하고 꼭 싸워, 꼭 싸워. 그런 얘기, 돈 얘기하면 꼭 싸우고 사실 저희 뭐 부모님만 봐도 돈 얘기를 하면 사실 좋은 말이 잘 오고 가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껄끄러운 걸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유교 사상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거에 대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욕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뭐 싸우고 다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갈등 이런 거를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권사원의 남자친구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계속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 남자친구와 돈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리얼했어요. 맞아요. 전형적인 네. 내 모습. 돈에 대해서 할 때 나의 반응. 혹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나 부인하고 이제 다투고 나서 네. 하소연하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네. 진짜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 계속 여쭤보네요. 게임 하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게임에 이제 계속 현금으로 막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막 사고 비싼 레고 사고 현질한다고 그냥. 현질이라는 말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송 과장님은 이 극 중에 송 과장이든 아니면 작가님이시든 게임 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 네. 버킹 오 파이터즈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오. 저는 제가 일산에 살았어요. 아. 근데 일산 전체에서 제가 1등이었어요. 저도 그거 좀 했는데. 그래서 각 중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였는데 상당히 그걸 끝나고 나니까 네.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송 과장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전 자전거 타는 게 취미입니다. 500만짜리 사셨나요? 500만 원짜리. 네, 그래서 그 자전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왠지 조금 이제 임장 다니면서 맛집 다니는 게 취미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임장도 다니시나요? 네, 임장도 가끔 갑니다. 네, 옛날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다녔는데 네. 요새는 뭐 좀 쉬고 있고 그냥 좀 글 쓰고 있고 그런 지금 최근에 바쁘시겠어요. 이제 웹툰이나 드라마 작업도 하셔야 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글을 안 쓰고 있으면 제가 죽어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태생이 작가이시네요. 저 지금은 좀 다른 분야로 글을 쓰고 네.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소설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픽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100%는 다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핏줄엔 텍스트가 흐르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일까요? 문과이세요? 이과이세요? 저 이과입니다. 진짜요? 이거 더 완전이야. 이과형 소설이 나와. 진짜 이과형 소설. 이과형 소설이에요.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좀 잔인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성공한 걸 보고 저도 그런 장르를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더 기대돼. 그래서 약간 잔인하고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평소에 그런 영화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걸 즐겨 보시는 편이죠? 전혀 안 봤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요새 좀 이런 각본 작업을 하면서 네. 그런 패턴을 좀 익히기 위해서 좀 보고 있어요. 찾아 일부러 이제 보시는 분이 네. 있으시고. 그럼 혹시 좀 여가 있으실 때 보시는 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책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보세요? 도프예스키. 네, 그거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굉장히
이과스럽지 않은 죄와 벌 뭐 그런 거. 어려운 책들을 보시는 아니 이제 전공이 문과 아니세요? 문학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미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건을 보면서 서문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장 내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직장 내 부조리와 관행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직장 내 부조리는 네. 일단 인사고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책이죠. 네, 그 승진을 앞둔 사람들한테 인사고과를 다 몰아주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최저고과를 주면서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엔 또 그런 거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또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면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냥 뭐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뭔가 그런 어떤 루틴을 유지하는데 그럼 회사도 그냥 밥 먹는 것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성 친구랑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정답 같은 정답을 주셨는데. 아니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못 보신 분은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 책을 읽으시고 송 과장님, 최 부장님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미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 미생보다 훨씬 더 공감 가는 진짜 리얼리즘 직장 생활 소설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조금 못하실 말씀이 한 말씀 있다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전달해 주시면. 보라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챙겨주시기. 그 3권에서는 송 과장의 그런 20대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거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란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 3권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일 뿐이지만 이제 웹툰과 드라마까지 나오면서 더 이제 대중들한테 확산이 되면 정말 대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사인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영상도 나중에 역주행 되는 거지. 선지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작가님의 계획이 이제 어떠신지 이거 하나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이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이런 책 쓰겠습니다. 이게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네, 정확합니다. 그런가요? 네, 회사는 계속 다닐 거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그 책을 쓰고 그리고 주말에 여가 시간에는 극본 작업을 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3편 기대. 그때 또 부르면 와주실 건가요? 네, 저야 감사하죠. 네. 그럼 그때 다시 뵙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